자, 그러면 교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1109 평가 문제죠. 1109 평가 문제. 자, 이거 마치 선생님 보고 이거 약간 좀 불길한 뭔가 제가 무슨 그쵸 이게 뭐라고 하지? 교수대에 약간 올라있는 느낌이 방금 봤어요 이거? 오 봤어? 오늘 첫 시간에 하게 될 게 바로 뭐냐면 방금 늘어뜨려져 있던 이 줄과도 같은 거 이 J자 모양으로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J커브 곡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1109입니다. 지금 지문 번호는 12번이고요. 4단계 첫 번째 지문이 네 번째 지문인 맞죠? 4단계 네 번째 지문인데 1109 평가원 지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화제 찾고 그 다음에 비교상 찾은 다음에 차이점을 정리를 직접 써서 하라고 그랬는데 개인차를 좀 두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미처 쓰지 못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되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하셔야 돼. 특히 오답 정리하는 것도 물론이고 쓰는 걸 이제 힘겨워하시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제. 1번단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떡하니 나와 있잖아.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야? 환율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수지라는 거랑 사이의 관계야. 수지 그러니까 무슨 뭐 건축학 결혼이냐 뭐 국민 여동생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수입 지출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수지라고 하는 거야. 거기다 써놔. 수지가 뭐야? 수입 지출이야. 그러니까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색깔을 딱 해주시면은 환율 상승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 이게 화제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환율 상승. 환율 상승이랑 그 다음에 경상수지 사이의 관계를 전체 화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주시고 혹은 첫 번째 문장 딱 보고 난 이미 눈치를 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문단 마지막 가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써두라고 했죠 제가. 뭘 쓰라고 했냐면 수입과 지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출의 반대 수입이야? 이 수입이? 그건 아니지, 그치?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수입.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 플러스야, 플러스. 어? 지출은 뭐예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지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인의 지갑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나라 전체의 수입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나라 전체의 지출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둘이 합산을 해서 총 계를 내놓은 게 바로 뭐야?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 경상수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 아니야? 나라의 지갑이 좀 두둑해졌어. 그러면 적자야, 흑자야? 흑자라고 하는 거고. 나라의 지갑이 좀 홀쭉해졌어.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이거야, 이거. 수입 지출 합산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부터 쓰는 거는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환율이라는 개념 나오잖아요. 이거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 완벽하게 암기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거 빨간 펜으로 별표를 딱 해주시고 지금부터 쓰는 거를 따라 적으셔야 돼. 자주 나오는 개념어야. 자주 나오는 개념어. 그러니까 환율 그러면은 가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뭘 떠올려? 가치.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그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동으로. 뭐 개소리야. 자, 환율 그러면은 이거 뭘 줄임말이에요? 이거? 교환 비율. 선생님은 일단 쓰인 글자 안에서 정리하는 거를 되게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지는 뭐의 줄임말? 수입 지출. 환율은 교환 비율. 알겠지? 이건 기본적인 거라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자, 그럼 봐. 교환 비율이라고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 다른 나라 돈을 뭐라고 하지? 외국 돈을? 외국 화폐 줄여봐. 외국 화폐 줄이면 외화. 알겠죠? 그 외국 화폐 줄이면 외화야.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돈은 단위가 뭐야?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은 원화. 쉽게 말하면은 환율은 뭐야? 외화에 대한 원화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화를 보통 1달러를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은 얼마에 대응되느냐, 교환되느냐 그 비율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얘는
자,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이 외화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기준이야. 얘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알겠지? 그럼 얘는 고정이고, 따라서 전체 환율이 만약에 이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분모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기준이니까. 그러면 원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분자인 원화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교환되는 양이 많아져, 늘어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알겠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실은 울림이 너무 커. 야, 산에 온 것 같아. 야, 등산 온 거야 나 지금? 얘들아! 무슨 산 정상에서 내 아이 이게 무슨 야호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렇지? 주변 경관을 봐도 참 훌륭해요. 아이고, 그렇죠? 자, 물 좀 열어놓자. 울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살짝 이러면 조금 울림이 덜하려요. 하면서도 되게 약간 뭐랄까? 친자연적이야. 너무 좋아.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 야, 오는 길에 봤더니 꽃이 막 지천에 피었던데 거의 질 무렵이야. 나 한마디 하고 싶어. 명언을 한번 적고 싶어. 얘가 필 받았어 지금. 이 메아리, 자연의 메아리가 나에게 어떤 문학적 영감을 줬어. 자, 이거 한 문장 한번 써볼게. 자, 지구상에서 어떤 것도 자, 이렇게 피지 않는다.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오면서 지구상에 어떤 것도 적당히 피는 꽃은 있어 없어? 없다. 지구상에 어떤 꽃도 적당히 피지 않는다. 적당히 피지 않는다. 이게 걸어오면서 생각한 거거든. 그래서 문득 이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서 문득 생각난 문구를 아까 그 2차 특강 이 문구 넣으면서 즉석에서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문장 괜찮다, 그렇지? 아이씨, 괜찮아. 별로야? 현주야, 어때 이거 괜찮아요? 자, 봐봐. 지구상에 이 어떤 꽃도 말이지 적당히 피는 꽃은 없어요. 사실 화무 11홍 그러잖아. 그치? 화무 11홍 무슨 말이야? 꽃은 없어요. 10일 동안 빨갛게 되는 상태 유지하는 게 무슨 말이야? 10일 이상 빨갛게 자기 꽃 피우는 것들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 긴 시간? 그 짧은 일주일 사이, 그 일주일 사이에 피우기 위해서 1년 내내 지력을 모으고 땅에 있는 그 힘을 모으고 물을 먹고 이렇게 햇볕에서 고생하면서 꽃을 피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 수험생들도 그 수능고사 당일 그 국어 8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꽃 피기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최저 뭐 등급을 맞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적당히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국어를 대충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괜찮지 않아요? 별로야? 지울게. 자, 지구상에 어떤 꽃도 대충 피는 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 공부도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씨, 약간 그 비웃음 느낌이야. 진짜 창피하다 이거. 괜찮은데? 자, 계속해서 이제 보자. 이게 화재 환율 나왔는데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방금 이 내가 들려준 이 얘기는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은 이 경제 개념에서 이 환율이라는 게 나오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면 안 돼, 독서를. 알겠죠? 확실하게. 환율 나오면 뭘 생각해? 자동적으로 원화가 환율 상승에 따라서 원화가 교환 비율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알겠지? 또 하나. 이제 적을 거야. 자, 갖다 표시를 딱 해주시고, 얘는 말이지, 원화의 가치를, 분자에 있는 원화의 가치를 자, 떨어뜨리는 거야? 아니면은 더 올리는 거야? 봐봐. 원화가 교환되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이 10,000원짜리가 저기 막 일본에서 막 아궁이 속에 뭐 장작개비처럼 무슨 연료로 쓰인다.
막 불 때는데 막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써. 가치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알겠지? 그러면은 환율이 오른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 상황은 올라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건. 응. 이해되죠? 이건 암기사항이야. 자, 안 보고 해볼 거야.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 원화를 얘기하면 원화의 교환 비율은 자, 줄어들어? 많아진다. 교환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거꾸로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건 암기사항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요거 자주 나오는 개념이야. 자, 확실하게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시고요. 자, 비교상 가볼게요. 비교상. 자, 비교상 첫 번째는 이 문단 첫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 첫 번째 비교상은 자, 색깔 딱 했지요. 아, 얘가 제이커브 현상인가 보다. 1번 제이커브 현상. 얘가 비교상 첫 번째. 이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비교상 첫 번째인데, 얘가 통하는 경우가 있고, 자, 2번으로 가시면은 3문단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한편 시작되는 문장 색깔해 볼게요. 제이커브 현상과는 별도로라고 나와 있죠. 그 문장 전체 색깔을 딱 해보시고, 그러니까 얘는 제이커브 현상이 통하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제이커브 현상이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상. 그래서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은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단 첫 문장에 따라서 얘는 일단 초기에는 악화야 아니면은 개선이야. 처음부터 바로 개선은 아니고 악화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떨어져요. 그래서 악화에서 화살표 개선으로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 보면은 악화인데,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개선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화살표 위에다가 그려주시면은 이 녀석이 제이커브 현상 적용되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 마이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것도 마이크 소리 같기도 하네. 자, 두 번째, 여기는 악화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처럼? 제이커브 현상처럼. 근데 이게 다시 개선이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개선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X 한번 해보시고, 둘 사이에 차이점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차이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읽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3문단 가봐. 3문단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이 뭐였지?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상품 수요가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첫 번째지. 또 두 번째 내려가시면 둘째, 장기적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다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따로 체크하지 말고 이제 칠판을 봐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수요 구조,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수요 구조. 수요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커브가 올라가야 돼. 플러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그래? 수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땡땡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풀고 나면 채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그려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수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 그에 따른 이 수요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수요 구조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의 민감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지문 이제 봐봐. 지문의 내용을 봐봐. 그 1문단하고 2문단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지문 내용 보면서 고개 들고 이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 상품이야. 환율이 상승했어. 환율이 상승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이제 1,500원으로 오른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다 써볼게. 그전에는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근데 이제는 1,500원으로 오른 상황이야. 수출하고 수입하고 나눠서 생각했을 때, 나눠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수출을 했어. 그러면은 그 현지에서 달러를 받고 팔 거 아니야.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그치? 달러를 받고 파는 거야. 그러면 1달러는 1달러인 거야. 그건 이제 문제 없는데, 그 1달러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얼마였어? 1,500원이었는데
1,000원이었는데 얼마로 오른 거야? 1,500원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오른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몇 달러야? 그 한계가 1달러인 거야.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술기 CD야. 이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팔리는 거죠. 엄청 잘 팔려.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이게 1달러에 팔리는 거야. 고작 1달러. 세일이야. 특가야. 1달러에 파는 거야. 근데 그전 같으면은 우리 수중에 들어올 때는 이제 달러로 들어와, 원화로 들어와. 우리 수중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원화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전에는 하나당 1,000원 들어왔던 게 이제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1,500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걔 이득이잖아. 그치? 맞니? 그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달러였던 거를 막 50센트로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그 현지에서 판매량이 늘겠니 줄겠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늘어난다라는 거를 1문단 지나 2문단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그 소비자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려가면은 수출 기업의 문제 있었어요. 수출 기업의 경쟁력 문제인데 가만 팔짱 끼고 서가지고 환율이나 올라라 이러면서 전광판이나 보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상품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역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슬기를 비롯한 이 레드벨벳 아이들이 알아서 잘 팔리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안무 연습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이제 곡을 만들어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물이 별로잖아. 그러면은 상품의 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싸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팔린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 얘기. 알겠죠? 이거 문제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거 있잖아 이거. 자 봐봐 몇 번이냐면 46번 봐봐. 46번 보면은 자 니은에 대해서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치는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노력을 한다 안 한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지.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관용구를 찾아내면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요런 거 바로 이제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계속해서 추가 정보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마지막 3번. 자, 추가 정보. 마지막 이제 추가 정보. 마지막 문단 가시면은 마지막 문장까지 가면은 환율 정책은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 자, 이게 추가 정보가 되겠어요.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은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는 역시 44번 문제가 되겠어요. 맞췄더라도 이해를 완벽하게 못한 문제가 44번이 되겠어요. 자, 43번 한번 가볼까요? 44번. 자, 그래프 문제인데 44번의 기업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기업 보시면은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그랬는데, 자, 가까울수록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까울수록. 자, 이 말은 무엇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야 하냐면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크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저기 환율 상승에 비해서 크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환율 상승에 가깝도록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격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까울수록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오르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A의 골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지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문 속으로 가면은 이 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 가면 제이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그랬잖아요. 그쵸?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 것 이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환율하고 가격 사이의 관계에서 환율이 오르면은 가격이 그에 맞춰서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였잖아요. 그런 결과 경상수지는 개선이 악화야? 악화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얘는 악화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봐봐. 기억은 그러니까 가까울수록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준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가격이 그만큼 올라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전제하고 있는 악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야? 개선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겠죠. 요게 아니라. 이거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문단, 이 문장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합니다. 이 문단, 이 문장 이렇게 그죠? 이 비율만큼 올라주지 않는다는 건 악화를 뜻한다 라는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때요? 가깝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그만큼 올라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악화가 아닌 개선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움푹 그래프상에서 움푹 들어간 정도가 이렇게 J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얕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악화의 상황인 거냐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이 더욱 악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을 골라내는 게 일단 중요해요. 1번은 일단 기억을 골라내는 게 중요해. 니은은 일단 저기 A 구간이 넓어진다 밑줄 한번 보세요. A 구간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그렇지,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많이 걸린다. 경쟁력이 강화됐는데 뭐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개선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경쟁력이 강화가 됐어. 그러면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 B를 기점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 제이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전부터 뭐예요? 이 문단 첫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환율이 오른 상황이에요. 이미 환율이 오른 상황. 시작전부터가 올랐는데 얘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라 독특한 거거든. 알겠지? 그럼 B부터야 아니면 원점서부터야? 원점서부터예요. 이해돼요? 이미 오른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겠죠?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제이커브의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알겠죠?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래 올라 있었던 거야. 네?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고요. 리을 C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플러스 위쪽으로 개선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자동으로 맞는 건데 이 문제 44번 문제의 핵심은 기억을 골라내는 것. 여기서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포인트였어요. 얘만 골라내면 리을은 그냥 눈에 들어오고 정답 체크 가능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4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의 이유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3번 선지의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색깔 딱 해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색깔 딱 해봐. 3번 선지에 민감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민감하다 반응하는 정도가 빠르다. 그렇지. 그 반응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거나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감하다. 이거 뒤쪽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풀어봤던 문제들 가운데 또 등장하는 거거든요. 민감하다는 얘기는 이걸 기울기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민감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커지는 거죠. 전제가 있는데 경제 그래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Y축이 시작점이고 X축이 그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놔두고 그런 예외적인 건 놔두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X축하고 Y축 관계에서 얘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X에 대한 Y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죠? X에 대한 Y 그래프일 때 한정해서 기억하고 니은 중에 어떤 게 더 민감한 거야? 니은이 더 민감한 거죠. 이해되죠? 이런 경우에 민감도가 높은 것은 땡땡 니은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기억이 아니라 기울기가 큰 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2번 지문, 4단계 4번 지문 1109 마치고요.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세요. 13번 지문이고요. 11학년도 대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이 그 역대급 지문이야. 이거 사실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겠지, 그치?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상 3개가 있다라고 보면 두 번째 녀석이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두 번째 질문,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매년 틀리는 문제야. 11학년도 대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부터 가도록 하죠. 화제. 채권이라고 해도 돼요. 채권의 가격이 이제 세부 화제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자, 우리 51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니? 맞니? 자, 1문단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때로 시작되는 표지 보이지? 이때. 자, 채권 가격은, 자, 여기서부터 색깔을 딱 해볼게요. 채권 가격은 이것 저것 저것으로 결정된다. 색깔. 그래서 세부 화제를 말해봐라. 그러면 채권 가격 정도로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채권 가격. 채권 가격. 두 번째 비교사항 갑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해주는 요소들이 몇 가지 나왔어? 3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3가지. 1번. 첫 번째는 화제. 1문단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이때로부터 시작하는 거. 좋아. 바람직해요. 자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표현이 좀 더 필요해. 앞으로. 알겠지? 평원아. 막 뭐라고 질문도 하고, 알겠지? 그리고 야유도 보내 가끔. 아까 선생님이 그 멋들어진 문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좋아. 그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좋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웃다니.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게 표현을 하란 말이야. 아니 농담이야. 웃자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자, 그치? 자, 한번 계속 가보자. 비교상 첫 번째는 이 문단 첫 문장에 나와 있지.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에다가 색깔. 이 문단 첫 문장 현재 가치. 이 문단 두 번째 줄 거기다가 색깔하라고. 현재 가치. 이 문단 두 번째 줄 현재 가치. 자, 선생님 사실 이 문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1문단서부터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좋아. 그럼 1문단에서 이것만 확실하게 해보자고. 채권이 무슨 개소리인지를 알아먹어야 되거든. 알겠어요? 채권이 뭐냐를 알아야 돼. 자, 오른쪽에다가 써볼게. 채권이라고 하는 녀석을 왜 내가 발행을 하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 이 문단 첫 문장 보면은 투자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쵸? 투자자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사실 1문단에서는 발행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투자자라고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발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발행자라고 해볼게요. 발행자.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그 다음에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한테 뭘 줘? 채권을 주는 상황이에요. 자, 채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문장 봐봐. 1문단 첫 문장. 그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는 뭘 받는 거야? 1문단 첫 문장을 딱 봐봐. 뭐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이. 그렇지, 돈이지. 그 두 글자로 뭐라고 나왔어? 자금. 이것도 암기사항이야. 얘들아, 대충 하면 안 돼. 무조건 확실하게. 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 자금을 얻기 위해서. 내 수중에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쓰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빌리면 언제까지 이자를 얼마씩 쳐서 마지막 원금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종이를 주는 거야. 일종의 뭐야 얘가? 계약서 같은 계약서. 응?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야. 여러분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그냥 계약서 같은 거야. 알겠지? 돈 빌릴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신 다음에 앞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채권의 가격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야. 도대체 채권의 가격이 뭐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앞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채권의 가격을
그냥 원금이라고만 한번 이해를 해봐.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금 자체겠지. 빌린 자금 자체. 자금이야 자금. 빌린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야. 자,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 개소리야 이거.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빌려줄 자금이 나 더 많아 적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제가 헤드뱅잉 수준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 반응 너무 아름다워요. 자, 계속해서 갈 거야. 일단 요거 체크해 두시고 2문단 내려가가지고 사실 2문단에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금리라고 하는 그 매개 고리에 빠져들면 안 돼요. 금리라는 게 중간에 나오잖아. 어? 자, 다시 이제 봐볼게. 즉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있지. 따라서부터 색깔해 볼게.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서로 시작되는 문장. 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된다. 자, 거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결과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현재 가치를 현가로 줄여볼게요. 현재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채권의 가격, 채가라고 적을게요. 채권의 가격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야.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치가 그에 따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빌려주고 싶은 거야? 아니면 되도록 적게 빌려주고 싶은 거야? 되도록? 예? 잠깐만요. 아니 가격이 떨어졌다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더 많이 적게? 더 적게 빌려줌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쉽다고. 더 쉽게 빌려주고 싶겠지.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더 많이 빌려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빨간 펜 우리 이미 배운 건데 자, 금리라는 녀석하고 반대잖아요. 화살표를 보세요. 뭐가요? 현재 가치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이자율과 할인율. 이자율의 역개념이 뭐였지? 할인율이 있었거든요. 할인율. 그러니까 얘를 현재 가치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배운 개념 할인율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쉽죠. 이게 또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금리는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10년 뒤에 받게 될 금액의 이자잖아. 미래 가치야 얘는 현재 가치고. 이해되지? 반대 개념 배웠던 거 써먹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 읽어야 하는 거는 이거죠. 현재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 떨어진다. 얘를 발견해야 돼. 얘는 그냥 전제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얘를 놓치면 안 돼. 현재 가치는 떨어지면 채권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다. 많이 빌려줘? 적게 빌려줘? 적게 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문단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만기 있죠. 만기의 색깔. 두 번째 만기는 자 평상시에는 이자만 갚아. 매달 이자만 갚아. 보통 연 몇 %로 계산해서 연 단위로. 그치? 근데 최종 이제 만기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가득 찬 기간이야. 이제 원금을 돌려줄 시기인 거죠. 맞아요? 만기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찾아봐. 만기와 가격 사이, 그 채권의 가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찾기가 어려워. 따라서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이 있지. 색깔 해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보이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뭐라고 했냐면 높은 순수익을 기대함으로 그랬어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높은 순수익을 기대함으로 결과적으로 다시 또 뭐냐 했더니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하게 된대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
채권을 선호한다까지만 나와 있거든. 근데 봐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지? 뭘 찾아야 돼? 이거야 이거 채권의 가격. 근데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여기 있어 없어? 없거든.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봐봐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순수익이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고 그랬잖아. 기대한다.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유형분화 봐봐. 만기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니네가 생각해봐. 친구한테 1년 뒤에 갚으라고 빌려주는 거랑 10년 뒤에 갚으라고 빌려주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왜? 중간에 튈 수가 있으니까. 에?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수가 이제 있다 이거거든요. 그 중간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거지.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일이 생길지 몰라. 길어지면 안 돼. 자 생각해봐. 많이 빌려주고 싶어? 적게 빌려주고 싶어? 만기가 막 길어. 10년 뒤에 갚는 거야. 그럼 뭐야? 적게 빌려주고 싶지. 미쳤어 많이 빌려주게. 그치? 그래서 적게 빌려줌이라고 이제 딱 써놔. 적게 빌려줌. 그럼 선생님이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그냥 거기다가 이자율만 좀 많이 쳐서 받겠다는 얘기지.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이자를 많이 받겠다는 얘기야? 이자를 많이 받아서 순수익을 높이겠다는 얘기지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말한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채권 가격 오를까 떨어질까? 떨어지지 당연히. 많이 빌려주고 싶지 않다니까. 그럼 선생님 순수익은요? 아니 그거는 액면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 많이 받아 처먹겠다는 얘기고. 알겠죠? 그러니까 원금을 생각해. 알겠지? 자금을 생각하고 빌려줄 돈을 생각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다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설명하는 거냐면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채권의 정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문단 첫 문장에 채권의 정의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세 번째 비교사항이에요. 3번. 자, 4문단의 첫 번째 문장 지급불능위험 보이지? 지급불능위험 찾아볼게요. 지급불능위험 3번은 여기다 써볼게. 지급불능위험. 야 이거 쉽게 말하면 뭐니? 이 시기가 망할 확률이고 망할 확률, 도산할 확률, 파산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쉽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위험이라고 줄여서 쓸게. 얘를 위험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얘는 결론으로 가봅시다.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4문단 마지막 문장 있죠. 색깔을 보세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뭐라고?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 색깔. 네, 다 찾았네? 정리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권 가격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을 자 공통된 결과로 놓고 변수들을 보니까 현재 가치는 떨어질수록 다시 또 뭐였죠? 만기는 길어질수록 자 위험은 올라갈수록 이렇게 다 정리되죠? 이렇게 떨어질수록 올라갈수록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자 형광펜 들어볼게요. 여기 방금 우리가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것들인데 자 이 보상이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3문단 마지막 문장에 자, 높은 순수익이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높은 순수익. 자, 무슨 말이냐면 3문단 마지막 문장하고 4문단 마지막 문장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형광펜 들고 두 개 단어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높은 순수익이라고 하는 3문단 마지막 문장의 표현. 이게 4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상을 요구한다. 사실 전제되어 있는 게 높은 보상, 낮은 보상,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자, 이걸 말이죠. 이렇게 이어읽기를 해보면은 3문단, 4문단 사이에 이어읽기를 하면은 문제풀이가 쉬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실 이 만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뚜렷하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4문단 마지막에서 높은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하고 등치만 시켜놓으면은 문제는 또 간단해져요. 그 문단 간 이어읽기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문단 간의 이어읽기가 이런 면에서는 또 궁지에 처한 우리에게 이 뭐라고 하죠? 동화줄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동화줄. 이렇게. 알겠죠? 자, 문제로 한번 가시면 48번 문제를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48번. 그리고 풀고 나서도 찜찜해하는 48번이에요. 자, 그러면 48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린 거예요? 자,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게 아니고, 그쵸. 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 문단 첫 문장을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평가한 값들의 합계가 현재 가치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죠?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다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이런 정도로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문단 첫 문장 보고, 2번은 놔두시고 3번 가보세요.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액면 이자율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액면 이자율. 여러분,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요? 네? 아니, 봐보세요.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액면 이자율을 높일 때는, 이자율을 높게 칠 때는 어떤 경우야? 많이 빌려주고 싶어? 적게 빌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 자체는 어떤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는. 아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4번 선지가 중요한 건데,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아까 봐봐. 칠판 봐봐. 지문에는 뭐라고 나왔어? 보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높은 순수익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급 불능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위험하니까 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쳐갖고 받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선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나요? 이렇게. 자, 49번은 아까 그래프 그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을 보면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기업을 봐봐.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기울기가 완만해, 아니면 급해? 덜 민감하니까 완만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완만한 거 뭐밖에 없어요? A, B, C 가운데 B밖에 없죠. 그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C가 되는 거겠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